안녕하세요, 아빠곰입니다. 오늘은 투싼 차량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투싼 아마 많은 곳에서 리뷰를 보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지금 요 앞에 있는 차량이고, 요거는 이제 프리미엄 등급, 아마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는 트림이 아닐까 싶은데 프리미엄 등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모델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면부 모습이고요. 전면부 이제 크롬 그릴이 굉장히 멋스럽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데일라이트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선택이 된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라이트가 꺼지면은 모양이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져요. 요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이게 이제 히든 라이팅을 끄고 온 건데요. 이렇게 이제 꺼졌을 때,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실 텐데, 요게 보면은 이제 그 앞에 그릴 쪽에 이제 그 몰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요 부분은 이제 그 클리어 램프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일반 헤드램프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헤드램프처럼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조금 어색해요. 저 개인적으로는 투싼 처음에 이제 가격표나 이런 카탈로그를 봤을 때 꼭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안 해도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하면은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헤드램프는 여기 이제 프로젝션 타입의 램프가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하향등과 상향등 모두 이제 사용을 가능하게 한 거고, 여기는 이제 방향 지시등이고요. 익스테리어 디자인 패키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히든 라이팅 시스템으로 변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클리어 타입,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봤을 때 그냥 나 램프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페인팅이 쳐져 있어서 가려지는 거죠,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릴과 이제 일체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이제 설계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방향 지시등이 이 부분으로 바뀌어요. 방향 지시등이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멋을 조금 더 낸 그런 차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보면은 이제 하단부 그릴 부분인데, 요게 보면은 요게 이제 그 방향 전방 감지기이고, 요쪽에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레이더가 이쪽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용이 안 된 모델이다 보니까 요게는 그냥 비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보면은 지금 이쪽에 카메라 보이시잖아요. 저 카메라 같은 경우가 이제 전방에 차로를 이제 확인해주는 그 카메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카메라고, 저거는 이제 블랙박스는 아닙니다. 블랙박스는 그 옆쪽에 이제 따로 되는데, 요거에는 지금 장착이 안 돼 있어요. 블랙박스 빌트인 캠이 들어간 차량은 제가 사진 보여드려 볼게요. 요게 이제 보시면은 측면에서 바라본 투싼 모습인데, 아마 인스퍼레이션 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차량은 이제 프리미엄 차량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구입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휠, 요게 이제 18인치 휠이고, 휠 디자인은 이렇게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형은 아마 17인치 휠이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18인치 휠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휠 아치 부분이 이렇게 딱 각져서 아무래도 SUV인 느낌을 조금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몰딩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뭐 흙이 튀거나 돌이 쳤을 때 차량에 손상을 조금 덜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아웃사이드 미러에 이제 방향 지시 등이 같이 일자로 예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해서 이제 그 깜빡이가 이렇게 깜빡이가 켜지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 몰딩이 보면은 여기 이제 전부 다 무광으로 가요. 요거는 솔직히 조금은 부러운 게, 여기 11라 쪽까지 해서 트렁크 리드라인 떨어지는 부분까지, 전부 다 이제 무광으로 가는데, 이렇게 보셨을 때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요건 지금 그랜저 차량이거든요. 그랜저 차량인데, 요거는 보면은 유광이고 여기는 무광이고, 개인적으로 무광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투싼 뒷모습은 이렇게 이제 생겼고요. 모던 등급이나 뭐 프리미엄 등급 전부 다 이제 동일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익스테리 패키지가 안 들어간 모델이다 보니까, 요게 보시면은 요쪽에 이제 전구가 안쪽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브레이크를 들으면은 요게 이제 불이 들어오고요. 가운데 보면은 여기 이제 트렁크 쪽에 따라서 빨간색 라인이 가는데, 여기에는 이 차량에서는 불이 안 들어와요. 요건 안 들어오고,
외부의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선택을 하거나 또는 인스퍼레이션으로 가야지만 여기 이제 그 불이 일자로 쭉 들어옵니다. 이 차량은 안 들어와요. 이건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그리고 그러고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보조제동등, LED 보조제동등이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요 바로 아래 히든 타입으로 이제 리어 와이퍼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기는 한데, 요 보면 현대자동차 마크 있잖아요. 요 마크 부분이 그냥 평평하게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 부분을 그냥 뭔가 기능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다가 그 트렁크 여는 리퀘스트 버튼을 여기다 이렇게 눌러서 딱 눌렀을 때 열리고, 눌러서 닫고,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부분이 어디 있냐면은 보통은 여기 있잖아요.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트렁크 열리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이렇게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몸을 구부려서 트렁크를 열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운행을 한다면은요. 트렁크 닫을 때는 이 버튼을 눌러도 되고, 아까 열릴 때 쓴 이 버튼, 둘 중에 어떤 거를 눌러도 동일하게 트렁크는 닫혀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SUV 차량들이 아마 다 동일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후방 카메라가 여기 들어가 있고, 방향 지시등은 이제 하단에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방향 지시등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주유구를 보면은 이제 그냥 주유하는 캔만 있고, 디젤 모델은 여기에 이제 요소수를 놓을 수 있도록 따로 공간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 없고, 요즘에는 아무래도 SUV 차량이라 그래도 디젤보다는 가솔린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게 이제 디젤 차 그 주유구고, 열었을 때 디젤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옆쪽에 요소수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도 그 디지털 키가 들어간 차량은 요게 이제 리퀘스트, 요쪽에 이제 리퀘스트 그 터치로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 버튼으로 잠그고 열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오늘 열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요게 보시면은 이제 모던 차량, 요게 이제 보시면은 프리미엄 차량에다가 컴포트 옵션만 선택을 한 차량이에요. 내비게이션하고 컴포트 두 가지만 들어간 차량으로 알고 있고, 요게 보면은 라인이 이렇게 일자로 해서 이어져 가지고, 요 공조기 쪽으로 이어서 조수석 쪽으로 해가지고 옆쪽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라인, 요거는 굉장히 멋있게 잘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요건 이제 메모리 시트가 들어간 차량이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메모리 1번, 2번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은 이제 그 창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가 있고, 둘 다 오토예요. 둘 다 이제 그 세이프티 윈도우가 들어가 있어서 2단으로 이렇게 눌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문 열고 잠그는 차 문 잠그고 여는 스위치, 그리고 백밀러 접었다 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왼쪽으로 좀 놓고 조절하는 스위치가 있고요. 도어 캐치 쪽에 보면은 이 차량도 보면은 이제 그 또 잠그는 그 스위치가 없어요. 요거는 한번 제가 보시면은 열고 잠그고 열고 잠그고 해도 이쪽에 따로 그 표시가 없다 보니까 요거는 내가 문이 열렸나 잠겼나 확인할 수가 없는데, 요거를 열 때는 그러면 어떻게 열어야 되냐, 운전석에서는 그냥 열면 한 번에 열리고요. 조수석이나 뒷좌석에서는, 요게 지금 조수석인데 요거를 한 번 열면은 안 열려요. 한 번 열면은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하면은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도어를 연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보시면은 이중접합 차음 유리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일반 유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도어 포켓이 위쪽에도 있고, 하단부 쪽에도 이렇게 이제, 이쪽엔 보통 음료수 통이나 이런 것들 놓고서 사용을 하시면 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수납 공간은 이제 적당하게 있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운전석 문을 열고서 안에 이제 실내 공간을 본 모습인데, 아마 이 모습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디지털 계기판은 많이 보셨을 텐데, 아날로그 계기판은 이게 아마 처음이실 거예요. 아날로그 계기판 한번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 전에 먼저 다른 부분 보여드리면은, 요건 이제 그 파워 시트, 이렇게 해서 등 각도 조절하고, 앞에 뒤에 위 아래 이렇게 해서 조정하는 거고, 요건 이제 그 척추 쪽 받침대, 이렇게 방향을 조절하는 그 스위치가 이쪽에 있고요. 오르간 타입의 이제 페달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스위치가 3개가 있는데, 요거는 헤드램프 높이 조절 장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트렁크 열었다 닫았다 하는 버튼, 그리고 요거는 차체 자세 조절 장치 껐다 켰다 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부분이, 팰리세이드나 그랜저 이런 차량들은 보면은 이쪽에 이제 수납 공간이 있었는데, 요것도 여기서 뚫려 있어서 수납 공간이 있는 것 같지만 되게 작아요. 보시면은
요게 끝이에요. 여기는 그냥 막혀있는 플라스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물건을 수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내 공간에 탔는데 그냥 요거는 기본 저 디지털 계기판이 아니어도 웰컴 라이팅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지금 방금 음악이 나오면서 이렇게 왜 나를 환영해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요게 이제 보시면 스티어링 휠이에요. 요게 이제 스티어링 휠인데 요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반떼에도 동일하게 요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디자인의 휠은 이미 소나타나 그랜저 이런 차량에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죠. 디자인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틀린데 거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핸들 휠이고, 왼쪽에 보면은 이제 조금 틀려진 게 뭐 이런 음성 인식 버튼이라든가 모드 버튼, 뭐 볼륨 버튼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데 통화 버튼만 이쪽에 있고 종료 버튼이 사라졌어요. 종료 버튼이 사라지고 즐겨찾기 버튼이 이쪽에 들어왔다는 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우측에 보면은 다른 메뉴들은 다 동일한데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이쪽에 눌러서 바로 시작을 하고 속도가 올리는 게 이쪽에 있고 일시정지, 그 다음에 재개 버튼이 이쪽에 있었는데, 요게 보면은 원래는 요 버튼이 자체가 저거였어요. 그 차로 중앙 보조 장치, 그러니까 차를 가운데로 이제 넣어주는 그런 장치만 했었는데, 요 스위치가 이제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그 기능까지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로 변경이 됐습니다.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요거는 제가 따로 한번 영상을 준비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아날로그 계기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날로그 계기판이 그 카탈로그에서 실물 보기 전에는 너무 못생겨가지고 이거는 진짜 옵션을 디지털 계기판을 꼭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물을 보니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셨을 땐 잘 모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키가 온 상태가 되고, 요렇게 이제 기본 사양들, 이제 불빛이 들어오고 난 상황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솔직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왼쪽에 이제 속도계, 오른쪽에 그 RPM, 그 다음에 가운데는 4인치가 조금 넘는 그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어서 이쪽에서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정보들이 이제 이쪽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뭐 주유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차량 온도계, 경보 표시들은 모두 동일해요. 디지털 계기판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하게 더 많은 정보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굳이 뭐 디지털 클러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요 아날로그 계기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뭐 모든 정보들이 전부 다 여기서도 나와요. 뭐 속도 나오고 내비 정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어 공개 정보 나오고, 뭐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변경하는 모습들 보시면은, 왼쪽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도 그렇고 저쪽 왼쪽 끝에도 보면은 그 드라이브 모드 변경할 때마다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뭐 녹색, 에코가 되면 녹색이겠죠? 녹색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여기 이제 룸밀러인데, 예전에는 이쪽 하단에 그 하이패스 버튼들이랑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되게 많이 이 정도까지 내려와서 시야를 가렸었는데, 요거는 딱 이렇게 그 다른 버튼들은 없고 그냥 룸밀러만 있다 보니까 요거는 아무래도 운행할 때 시야 확보에서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버튼들은 지금 보시면 이 위로 올라왔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하이패스 카드 꽂는 부분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블루링크 버튼, SOS 버튼,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거, 이게 볼륨 조절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뭐 전원을 껐다 켰다도 할 수 있는데, 요걸 누를 때마다 하이패스 그 안내 음성 그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요건 하이패스 잔액 남아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건 실내등 켜는 거, 요거는 이제 눌러놨을 때는 이제 도어가 열리면은 불이 켜지고 도어가 닫히면 이제 불이 꺼지는 그런 거고, 수동으로는 이렇게 눌러서 그 램프를 껐다 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보면은 요게 이제 보면 선바이저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그냥 연다고 이제 불이 켜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눌러서 이제 켜는 거고, 이걸 닫으면은 불은 꺼져요. 이렇게 해서 꺼지고 다시 이제 켜야 돼요. 필요하면. 그리고 거울은 이렇게 해서 그 거울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송풍구 바로 아래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뭐 내비게이션 또는 미디어 그 정보 확인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있고, 환경 설정이나 그런 것들도 이쪽에 보면은 뭐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에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그 공조기 작동 버튼들하고 오디오 버튼들이 있는데,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오디오 작동할 때 쓰는 버튼들이고,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거는 이제 공조기 작동 버튼들. 다른 부분들은 거의 다 동일한데 이게 틀린 게 요게 이제 다 터치라는 거예요. 전부 다 터치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만졌을 때 느낌은 요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 그림들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스위치들 있을 때 그림 있는 부분에는 약간 요게 그 양각 처리가 돼 있어요. 살짝 그 인쇄를 했기 때문에 이거 실크 인쇄 같은 느낌인데, 그 인쇄를 한 느낌이 살짝 들어서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조작을 하는 것들은 내가 느낌으로는 알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실제 운행을 할 때는 굉장히 조금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버튼이 이제 그 새로 나온 그 기능, 이제 무풍 에어컨 같은 기능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는 기능인데, 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누른다고 해서 무조건 무풍이 다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 보시면은 요게 이제 에어컨 송풍구예요. 에어컨 송풍구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은 이쪽으로 바람이 나오고, 요게 이제 보시면은 이쪽에 무풍 그 가운데 구멍 이렇게 보이시죠? 저쪽으로 바람이 이제 미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대보면은 바람이 나오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무조건 무풍에어처럼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앉았을 때 바람을 이제 직접적으로 안 맞고 조금 더 앞으로 오는 공기를 맞을 수 있다, 뭐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작동을 할 때는 요거를 꺼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꺼줘야 나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바람이 안 오고 요 무풍 에어컨처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제가 제 차량으로 운행을 하면서 사용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이게 지금 바람을 다 막은 상태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바람은 다 막은 상태고 풍향은 1단계예요 1단계인데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구멍들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바람이 나오는 게 안 느껴지지는 않아요. 이 위치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냐면은요, 딱 요 정도 위치입니다. 그 도어 포켓이 있고 바로 여기 이제 시트 한 요 부분, 요 정도 차이인데, 여기서 바람이 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무풍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에어컨 조절 장치 버튼 바로 아래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납 공간이 있고, 요게 이제 USB 소켓이 2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차량에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USB 단자고, 요거는 이제 저거 핸드폰 충전할 때 쓰는 USB 단자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V 파워 아울렛, 여기 이제 시거잭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파워 아울렛 단자 있고, 요쪽은 이제 그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가 이제 들어가면은 요 위에다 휴대폰을 올려놓으면 이제 무선 충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차량은 지금 무선 충전이 안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는 따로 그 표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일반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는 공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납 공간 요 부분은 솔직히 꽤 넓어요. 요 정도가 요렇게 요 정도, 제 손으로 그냥 표시를 해드렸는데 작은 공간은 아닙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앞쪽에는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전방 감지기, 이제 껐다 켰다 하는 버튼과 이제 그 후방 카메라 또는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면, 측후면, 뒷면 이렇게 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는 버튼들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 열선과 통풍 시트 이제 작동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드라이브 모드 셀렉하는 스위치인데, 이 부분이 솔직히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딱 앉았을 때 되게 편해요. 이런 버튼들 작동하는 게 굉장히 편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드라이브 모드 선택을 하는 거, 요걸 누르면은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바뀌는 거고, 오토 스탑, ISG 껐다 켰다 하는 건데, 저는 요거 개인적으로 안 끄고 사용을 안 하고 운행을 하는 게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변속 버튼, 이게 이제 그 편하다 불편하다 말씀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실제로 되게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요 차량 위치 요거는 이렇게 운행을 할 때 딱 이렇게 놨을 때 바로 이렇게 운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제가 딱 운전할 때 그 팔 위치거든요. 근데 요건 굉장히 편하게 돼 있고, 변속 버튼 이게 그 레버식으로 할 때 이렇게 당기던 그 습관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요 드라이브에 보면은 이제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점자처럼. 이 부분에다가 그냥 손을 대고서 변속을 하면은 오작동할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거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버튼이 이제 이쪽에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컵홀더가 2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요것도 이제 제 차량보다 더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이렇게 센터 콘솔 박스를 이렇게 열어서 되게 편하게 운전하면서도 편하게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이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실질적으로 안에 공간도 부족한 부분은 없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손을 한 뼘 했을 때 이 정도, 요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깊이는 적당한 깊이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물건 수납하기에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조수석 쪽에 보면은, 조수석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조수석 쪽에서 본 디자인 느낌이 저는 솔직히 굉장히 이 차량이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요 조수석 쪽에도 보면은, 요 조수석 쪽에서도 보면은 이쪽에 동일하게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는 막혀 있고요. 앞쪽에, 조수석 앞쪽에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요즘에는 이게 이제 그랜저나 팰리세이드만 이쪽에 이제 열쇠로 잠글 수 있게 되어 있고, 투싼이나 소나타, 산타페 정도는 요게 이제 그게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전동식 시트가 메모리 시트 이제 컴포트 옵션을 넣으면서 조수석에도 이제 파워 시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수석 파워 시트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운전석 쪽에서 이렇게 넘겨다 봤을 때 그 운전자가 굳이 안 내리고도 그 시트 위치를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워크인 스위치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시트를, 조수석 쪽에 있는 시트를 편하게 내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 한번 열어볼게요. 뒷좌석 도어를 열고서 이렇게 뒤쪽 안쪽을 보면은, 이쪽에도 보면은 라인이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져 있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쪽에는 보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도어 포켓이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창문 열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 열선은 2단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열선이 있고요.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지금 앞좌석 시트는 제가 운행을 하는 그 습관대로 이제 맞춰 놓은 거고, 요거는 그 상태에서 지금 메모리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적 실스 기능이 들어가 있고, 문을 열고 닫은 다음에 이게 뒤로 살짝 밀려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태에서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 타서 실내 공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보면은 그 운전석 쪽 뒤도 그렇고, 조수석 쪽 뒤쪽도, 조수석 쪽 뒤에도 보면은 저 그물망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물망에다가 간단한 물건 같은 거 이렇게 놓아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보면은 그 뒤쪽에 리어 송풍구, 리어 에어 벤틀레이션인데, 바람이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좌우 위아래로 달 수도 있고, 바람을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아래로 딸깍 하면은 이제 바람을 안 나오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이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USB 충전 단자가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았을 때 느낌은 솔직히 괜찮아요. 등 각도도 내가 이제 이 차량을 원하는 대로 조정이 가능하고,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앞에 공간이 한 요 정도 남아 있어서 요거는 솔직히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앉았을 때 높인데, 저는 앉은 키가 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76에 앉은 키가 되게 커요. 다리가 짧기 때문에 큰데,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남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암레스트가 뒤쪽에서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음료 같은 것들 이렇게 놓고서 이제 보관을 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닫고서 사용을 하면 되고, 닫으면 이제 여기 1명, 2명, 3명 이렇게 해서 3명이 앉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가운데도 보시면은 3점식 안전벨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조금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 이제 보시면은 뒷좌석 안전벨트인데 이렇게 보통은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왜 괜찮냐면은, 여기 구멍에다가 요거를 사용을 안 할 때는 그냥 이렇게 꽂아 놓으면 돼요. 딱 해서 꽂아 놓으면은 이게 차가 움직일 때 덜컹덜컹 딱딱딱딱 소리가 안 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다른 차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산타페 차량인데, 요거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껴야 돼요. 이렇게 껴야 되고, 끼게 되더라도 이쪽에서 이게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껴 놓으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혼자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런 소리들 부딪히면서 차가 운행을 하다 보면 진동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이 부분들이 여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치면서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투싼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실제로 운행을 좀 오래 해봐야지 이게 효과가 있다 안 좋다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원가 절감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운행을 할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이제 다이브 시트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그 시트가 여기 앞부분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게 등이 이렇게 넘어가는 각도, 요거를 이제 현대에서 요번에 투싼이 나오면서 이걸 자랑을 했는데, 요 부분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요게 보시면은 지금 시트가 접힌 부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잘 모르겠죠. 한번 제가 반대쪽에서 보여드려 볼게요. 요게 지금 반대쪽에서 본 거고, 이렇게 보시면은 요 시트랑 저 아랫부분 여기 나온 거,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요 정도 해서 이제 시트가 내려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높이도 여기 위보단 지금 요 바닥이 조금 더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요거 한번 시트 접어서 보여드릴게요. 시트 접을 때는 등 각도 조절할 때도 이 스위치고, 요 레버 스위치를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딱 맞게 됐고, 이렇게 평평하게 돼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렇게 이제 평평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볼게요. 네, 지금 트렁크를 열었고, 왼쪽은 지금 폴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오른쪽은 이제 폴딩이 안 된 상황인데,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보시면은 이제 그 아래쪽에 물건을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스티로폴을 빼내면은 아래쪽에 그냥 이렇게 빈 공간, 여기 빈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 보면은 이쪽에도 이제 요 레버 스위치가 있고, 왼쪽에도 요 레버 스위치가 있어요. 요게 이제 뭐냐면은요, 요거를 뒤에서 뭔가를 하다가 이제 그 시트를 폴딩 하려고 그랬을 때 그 뒷문까지 이렇게 다시 가면은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요 레버 스위치를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그 시트가 폴딩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레버가 우측과 여기 보면 좌측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12V 파워 아울렛, 그 시가잭으로 연결을 해서 전원을 쓸 수 있는 장치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보면은 요 네모 박스가 있고, 여기에 보면 여기 거리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러기지 스크린이라고 그래서 뒤쪽에 이제 그 트렁크에 물건을 싣고서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쳐서 가리는 물건인데, 가리는 그 가림막이 있는데 러기지 스크린이라고 하고, 요거는 요즘에는 기본 구성품에는 안 들어가고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사서 여기다 이렇게 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에서 한번 아까 안 보여드린 것 중에서 하나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앞쪽에 라이팅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켜져 있는 상황인 거고, 이제 한번 DRL을 켜볼게요. 데일라이트 부분을 켜면은 이렇게 이제 데일라이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향등, 그 다음에 상향등, 여기서 방향지시등 키면은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브레이크 등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켜져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볼게요. 네, 그 다음에 미등을 켰고요. 아무것도 안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라이트가 켜져 있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상황,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시고, 방향지시등, 후진등,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랑 같이 이제 투싼 프리미엄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아마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셨고 기다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차량 봤을 때 실제적으로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신 것 같고, 아마 되게 실제적으로 운행을 하시는 분들도 만족도가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빠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